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오래된 골목, 한옥마을 근처 아파트 단지. 지경은 우산을 들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얇은 코트가 몸에 착 달라붙어 추위를 더했다. 맞은편에서 지린이 서 있었다. 지린의 긴 웨이브 머리가 비에 흠뻑 젖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건 비 때문이 아니었다. 너희들 같은 게 왜 여기 와서 사는 거야? 이 동네가 더러워지잖아. 동성애자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어떻게 살아? 옆집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60대 중반쯤 된 박할머니였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 쥔 빗자루가 지린 쪽으로 겨누어져 있었다. 마치 그 빗자루가 무기라도 되는 듯이 지경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손이 지린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손길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할머니, 제발.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요. 지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박할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문을 쾅 닫았다. 조용히. 너희들 때문에 이 동네가 소문날 거야. 이혼녀나 동성애자나 다 똑같아.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지경은 지린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리나.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균열이 스며들었다. 이게 시작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새로 이사온 아파트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다. 서울의 가을비는 그렇게 차가웠다. 지경과 지린은 대학 시절 만났다. 서울대 문헌정보학과에서. 지경은 도서관 사서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열렬한 독서광이었고 지린은 미술사 전공생으로 오래된 한지책을 복원하는 일을 꿈꿨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한 권의 오래된 시집 때문에 대화를 시작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었다. 이 시처럼 우리는 영원히 피어나지 않을까? 지린이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세계는 서로로 물들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로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지경의 부모님은 그녀가 여자친구를 사귀는 걸 알았을 때 그건 병이야. 고치러 가라고 했다. 지린의 가족은 더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집안이 이어지는데 내가 왜 이러니? 그들은 도망치듯 서울 외곽의 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이사왔다. 이곳은 한옥과 현대 아파트가 섞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동네였다. 시장에서 김치찌개를 사 먹고 한강변을 산책하며 그들은 작은 행복을 쌓아갔다.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박할머니의 비난이 시작됐다. 처음엔 작은 소음이었다. 그들이 저녁에 서로를 안고 키스하는 소리를 듣고 야한 소리 하지 마 라고 문을 두드렸다. 다음 날엔 쓰레기 버리는 걸 보고 동성애자들은 위생이 안 돼 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오늘 비가 오는 저녁에 폭발했다. 지경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리나, 우리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지린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대답했다. 경아, 우리는 강해. 기억해. 대학 때 그 시위에서 손잡고 서 있던 우리 그들은 LGBTQ 권익을 위한 작은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서울시청 앞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랑은 사랑일 뿐이라고 외쳤던 그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 동네는 보수적이었다. 할머니들 사이에서 동성애는 서구의 병시라는 소문이 돌았고 젊은이들도 조용히 피했다. 다음 날 아침, 지경은 출근 준비를 하며 지린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한강 가서 산책하자. 비 그친 기념으로 지린이 웃었다. 좋아.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막걸리 한 잔, 그들은 그렇게 작은 약속으로 하루를 버텼다. 지경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했다. 책장 사이를 오가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상했다. 지린은 근처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했다. 한지 작품을 다루며
옛 조선의 아름다움을 되새겼다. 퇴근 후 그들은 한강변으로 갔다. 가을 바람이 시원했다. 강물에 비친 불빛이 반짝였다. 지린이 지경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경아, 나 너랑 있어서 다행이야. 이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지경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우리는 서로의 집이잖아. 그들은 강변을 따라 걸었다. 멀리서 아이스크림 장수가 소리쳤다. 아이스크림. 바닐라, 초코, 그 소리가 평화로웠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또다시 박할머니의 문이 열렸다. 너희들 오늘도 야한 짓 했어? 소리가 들려 지경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박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사랑. 그건 죄야. 내 손녀가 너희들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쩌려고. 그녀의 손녀는 고등학생으로 이 동네에서 유일한 정상 가족의 상징이었다. 그날 밤 지리는 울었다. 경아, 우리 이사 갈까? 너무 힘들어. 지경은 그녀를 안았다. 아니, 리나. 우리는 도망치지 않아. 이게 우리의 싸움이야. 그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밤을 보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결의를 비췄다. 며칠 후 동네 주민 모임이 열렸다. 작은 마을 회관에서 지경과 지리는 용기를 내 참석했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요즘 젊은 애들 결혼도 안 하고 박할머니가 지린을 보며 힐끔거렸다. 지경은 참았다. 모임에서 동네 규칙을 논의했다. 쓰레기 분리수거, 소음 방지. 누군가 새 이웃분들 환영해요 라고 했지만 박할머니가 끼어들었다. 환영. 그 애들 때문에 동네가? 지린이 일어났다. 할머니들, 저희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일하고 사는 거예요. 왜 미워하세요? 회관이 조용해졌다. 박할머니가 웃었다. 평범. 너희처럼 사는 게 어딨어. 지경이 지린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우리는 갑니다. 그들은 문을 나서며 등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린이 말했다. 경아, 나 무서워. 이 동네가 우리를 받아줄까? 지경은 고개를 저었다. 받아줄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 텄다. 그들은 집에 도착해 따뜻한 김치찌개를 먹었다. TV에서는 K-드라마가 흘렀다. 로맨틱한 장면에서 주인공들이 키스했다. 지린이 웃었다. 우리처럼 지경도 웃었다. 그 미소가 그들의 무기였다. 시간이 흘렀다. 일주일, 보름. 박할머니의 비난은 매일 이어졌다. 아침에 문 두드리고 저녁에 소리 지르고 동네 아이들이 지린을 피해 다녔다. 지경은 지린을 위해 꽃을 샀다. 시장에서 산 국화꽃. 리나, 이 꽃처럼 피어나자. 지린은 꽃을 받아 안았다. 고마워, 경아. 너 없인 못 살아. 그러나 갈등은 깊어졌다. 지린의 직장에서 동료가 소문을 들었다. 너희 집 근처에 그런 사람들이 산다며? 조심해. 지린은 울며 집에 왔다. 경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 지경은 그녀를 달랬다. 세상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사랑이잖아. 어느 날 지경은 회사에서 중요한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가족 사업이 이 동네 아파트 단지를 인수했다. 지경의 아버지는 부동산 개발자였다. 은퇴 후 딸에게 맡겼다. 지경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리나, 우리 이제 주인이야. 하지만 아직 말 안 할게. 지린이 놀랐다. 정말. 그럼 박할머니가 지경이 웃었다. 아직은. 때가 올 거야.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안고 꿈을 꿨다. 꿈속에서 한강이 빛났다. 비가 그친 가을 하늘 아래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피어났다.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의 공기가 차가워지며 동네 거리에 단풍잎이 쌓였다. 지경과 지리는 아파트 창가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옥 지붕이 눈꽃으로 덮일 무렵 박할머니의 비난은 더 노골적됐다. 너희들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게 붙어 다니면 어쩌려고. 성탄절은 가족의 날이야. 그녀는 문 앞에 선 지린에게 소리쳤다. 지린은 겨우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저희도 가족이에요. 지경은 속으로 화를 삼켰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단지 관리권을 넘겨받은 후 조용히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쓰레기통을 새로 설치하고 공원에 벤치를 놓았다. 주민들은 좋아했지만 박할머니는 돈으로 사람 사는 거냐? 라고 비아냥거렸다. 지경은 참았다. 리나, 곧 알게 될 거야. 그들의 일상은 여전했다. 주말에 남산타워로 산책 가기. 케이블카를 타며 서울을 내려다보는 그 시간은 그들의 성소였다. 경아, 저기 우리 집 보이네. 지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지경이 키스했다. 가볍게, 부드럽게. 그래, 우리 왕국. 하지만 갈등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다. 지린의 과거가 떠올랐다. 대학 시절, 지린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적이 있었다. 그 여자는 너무 위험해, 포기할게 라고 했다. 그 상처가 지린을 약하게 만들었다. 어느 밤, 지린이 중얼거렸다. 경아, 나도 박할머니 말처럼. 후회할까 봐의 지경은 놀라 그녀를 안았다. 아니, 리나. 우리는 선택한 거야? 후회 없어. 박할머니의 손녀, 수진이가 사건을 일으켰다. 17살 소녀는 학교에서 지린을 보고 레즈비언 선생님이라고 소문을 냈다. 아니, 지린은 선생이 아니었지만 동네 소문은 그렇게 퍼졌다. 수진이가 집 앞에서 지린을 밀쳤다. 너 때문에 내 친구들이 나 놀려. 지린은 넘어졌다. 무릎에 상처가 났다. 지경이 달려와 수진이를 노려봤다. 왜 그래? 그녀가 뭘 잘못했어? 박할머니가 나왔다. 우리 수진이 잘못 없어. 너희가 이상한 거지. 지경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이상한 건 무지예요. 할머니, 그날 그들은 경찰서까지 갔다. 작은 사건이었지만 신문에 동네 분쟁으로 실렸다. LGBTQ 커뮤니티에서 지린의 이야기가 퍼졌다. 힘내, 자매들. 지경은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이 단지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해. 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경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하지만 조심해. 한국 사회는 아직 이 지경은 끊었다. 그녀는 지린을 위해 싸울 터였다. 설날이 왔다. 동네에서 떡국을 나눠 먹는 행사, 지경과 지린은 참석했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올해는 결혼할 거냐? 라고 물었다. 지린이 웃었다. 네, 저희도요. 박할머니가 코웃음 쳤다. 누구랑? 서로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지경은 미소 지었다. 네, 서로. 행사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지린이 말했다. 경아, 나 이제 강해졌어. 너 덕분에 지경은 그녀의 이마에 입 맞췄다. 우리 함께니까. 그러나 배신이 왔다. 지경의 옛 친구, 민준이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그는 지경의 비밀을 알았다. 경아, 너희 때문에 동네가 엉망이야. 포기해. 그는 박할머니에게 소문을 전했다. 지경이 단지 주인이라고? 그럼 더 문제지. 민준의 배신은 지경을 아프게 했다. 왜, 준아. 우리 우정은? 민준은 전화로 말했다. 미안, 경아. 하지만 내 선택이 나쁜 영향을 미쳐. 지경은 울었다. 지린이 위로했다. 경아, 그는 진짜 친구가 아니야. 우리는 있어?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지경은 단지 회의를 소집했다. 주민들이 모였다. 여러분,
이 단지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저와 제 파트너 지린입니다. 충격이 퍼졌다. 박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희가? 지경이 계속했다. 우리는 이 동네를 사랑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주민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퇴짜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지린과 지경은 벚꽃 아래 앉았다. 경아, 이제 어떻게 돼? 지린이 물었다. 지경이 대답했다. 좋아질 거야. 믿어.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단지 회의 후 주민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젊은 엄마들이 지린에게 커피 한 잔 어때요? 라고 했고 아이들이 지경에게 그림을 그려줬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여전했다. 그녀의 집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지나갈 때마다 주인이라고. 그래도 동성애는 싫어 라고 중얼거렸다. 지경은 변화의 물결을 타고 나아갔다. 단지에 무지개 깃발 작은 스티커를 붙이고 LGBTQ 워크숍을 열었다. 사랑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지린이 발표했다. 한국에서 우리는 숨겨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드러내요.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미안하네, 젊은이들아. 나도 몰랐어. 그러나 고조는 박할머니의 병이었다. 그녀의 손녀 수진이가 할머니, 왜 미워하세요? 그 언니들 착해요 라고 했다. 박할머니는 화를 냈다. 착해. 그건 죄악이야. 하지만 병원에서 그녀는 지경을 불렀다. 주인님, 나 미안해. 아니, 그건 환각이었다. 실제로 박할머니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심장 문제. 병원에서 지경과 지린은 기다렸다. 수진이가 울며 말했다. 언니들, 할머니가 후회했어요.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지경의 마음이 아팠다. 리나,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 지린이 고개 끄덕였다. 용서가 사랑이야, 경아. 박할머니가 깨어났다. 병실에서 그녀는 지경을 봤다. 너 왜 왔어? 지경이 말했다. 할머니,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 동네에 박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잘못했어. 손녀 때문에. 무서웠어. 그녀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젊었을 때 딸이 레즈비언으로 의심받아 쫓겨난 적이 있었다. 내 딸이 자살했어. 너희 봐서 그 트라우마가. 지경은 손을 잡았다. 할머니, 그건 과거예요. 우리는 미래예요. 퇴원 후 박할머니는 변했다. 그녀는 동네 모임에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지경씨, 지린씨, 미안해. 주민들이 박수를 쳤다. 수진이가 지린에게 안겼다. 언니, 사랑해요.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언론이 단지를 보도했다. LGBT 주인, 보수 동네 변화시킨다우 극우 단체가 항의했다. 동성애 선전, 시위가 열렸다. 지경의 아버지가 전화했다. 경아, 포기해. 위험해. 지경은 거부했다. 아빠, 이게 제3이야. 시위 날, 지경과 지린은 문 앞에 섰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주민들이 함께 섰다. 박할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가라. 우리 동네는 모두의 집이야. 시위대가 물러났다. 그날 밤 그들은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봤다. 경아, 우리는 이겼어. 지린이 속삭였다. 지경이 대답했다. 아니, 리나. 우리는 사랑했어. 가을이 다시 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 골목. 지경과 지린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박할머니가 다가왔다. 얘들아, 집에 들어가. 비 맞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수진이가 뒤에서 웃었다. 언니들, 저녁 먹어요. 집에서 그들은 송어구이를 먹었다.
박할머니가 요리했다. 옛날 레시피야. 조선시대 거의 대화가 흘렀다. 사랑, 가족, 용서. 지경이 말했다. 할머니, 감사해요. 당신 덕에 이 동네가 아름다워졌어요. 박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아니, 너희 덕이야. 내가 배웠어. 사랑은 형태가 없다는 걸? 민준도 돌아왔다. 사과 편지를 보냈다. 경아, 미안해. 내 용기에 감동받았어. 지경은 용서했다. 준아, 와서 차 한잔 해. 겨울, 크리스마스. 단지에서 파티. 무지개 트리가 빛났다. 지경과 지리는 춤을 췄다. 부드럽게 서로를 안고. 주민들이 환호했다. 사랑해요. 새해,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 한강변. 가족, 친구,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지경의 아버지가 말했다. 경아, 축하해. 내 어머니도 기뻐할 거야. 지린의 어머니가 울었다. 리나, 미안했어. 이제 이해해. 박할머니가 축사를 했다. 사랑은 용기야. 너희처럼 눈물이 흘렀다. 그 후 동네는 변했다. LGBTQ 센터가 생겼다. 지경과 지리는 자원봉사했다. 우리 이야기 나누자. 젊은 커플들이 찾아왔다. 언니들, 어떻게 버텼어요? 지린이 웃었다. 서로 잡고. 비가 오는 날, 그 골목에서 지경과 지린은 우산을 쓰고 걸었다. 리나, 행복해. 지린이 대답했다. 응, 경아.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동네의 전설이 됐다. 실화처럼 조용히 피어났다. 서울의 하늘 아래 무지개가 비쳤다.